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TV만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죠. TV만 들면 TV 자체가 특히 뉴스 시사 프로그램은 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의 심기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화영 조국 송영길의 어떤 사면 청구서가 이 대통령에게 날아왔어요. 아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해줄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이 과연 이들을 사면을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뭐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해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지난 5일, 6월 5일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자기 사면을,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사면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상당히 아이러니컬 측면이 있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면만 요구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돼서 복역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일단 사면 복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확정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사면해 주셔. 어느 누가 대통령이 그게 이렇게 사면을 할 수 있겠어요? 사면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밉보일 수 있거든요. 사면해 주려고 마음이 너무 미리 날뛰면, 저기 사면권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지 맘대로야? 근데 사면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지만 시민이 연대해서 관찰하자 말은 그렇게 했어요. 조국, 송영길, 이화영 등 사면 복권을 시민이 연대해서 관찰하자, 이렇게 시민 연대해서 관찰시켜라. 나 나가고 싶다. 근데 이것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선 청구서죠. 나를 내보내줘라. 만약에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서 같은 거 썼는데 또다시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또다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줘라.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런 뉘앙스로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교도소 구치소에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거 아니고 남이 써줬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다 올릴 수 있는 여지는 허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들은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 이게 아마 서명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링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의 피해자이다. 정치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거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려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사법탄압 피해자다. 그러면서 이제 시기까지, 사면의 시기까지 정해줬습니다. 제헌절 아니면 광복절 특사에 포함해달라. 이런 취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이화영만 그런 게 아니죠. 조국당에서도 조국을 반드시 사면해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조국은 스스로는 뭐 이렇게 사면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뭐 본인이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당에서 알아서 하겠고 서로 뭐 당연히 의견 일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당 중심으로 조국에 대한 사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민 권한대행이 국회를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뭐 이건 뭐 조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조국당도 조국혁신당도 재헌절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그런 서명운동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재헌절 열리잖아요. 그때 생계형 범죄하고 그 정치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면을 요구하니까 사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이랄지 각종의 입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당하고 또 공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지지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을 해주고 대권 후보도 안 냈으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뭔가 검찰개혁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조국당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뭐 사면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은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뭐 아직은 논의할 상황이나 시점도 아니다 이렇게 선은 긋고 있죠. 지금 내각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각 구성해가지고 조기 정부 구성을 해야 하는데 또 민생 추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재헌절을 바로 사면한다. 그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곱게 보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면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헌절 사면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8.15 광복절 사면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8.15 광복절 사면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과연 이제 연말까지 가서 이제 사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면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본인의 비리가 대북 송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7년 8개월 받은 거에는 뇌물죄가 있거든요. 뇌물죄. 그 뇌물죄인데 이화영이는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 관련 업체들에서 한 5억 원대 뇌물 받은 혐의가 또 있고, 뇌물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고요. 작년 10월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국회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짱벌 사건으로 뭐 검찰이 회유를 했다, 술파티 했다, 연호 파티 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또 혐의가 추가 기소돼 있거든요. 그래서 7년 8개월 받은 걸 사면으로 뭉개버리려고 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사면을 하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도덕적 기준, 법적 기준 이런 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화영이를 사면하게 되면 이화영이가 확정받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에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3자 뇌물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화영이를 사면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을 사면하는 그런 셀프 사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급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면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범죄자가 나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통령 향해서 이 요구하는 이런 무법천지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면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밝히겠다. 마치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면할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